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박송씨 사건을 뉴스로 보면서 나르시시스트 가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조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즘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스케이프고트로 서플라이의 고통은 나르시시스트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 나르시즘이 지배하는 가정에서 스케이프고트 서플라이의 고통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겠죠. 부모의 질책에도 비교에도 다른 형제들의 장점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그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돈을 가족들이 수금하듯이 빨아들이는 그 과정이요.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스케이프고트로 이 가정의 현금 지급기 역할을 하는 자녀들은요. 그 역할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자신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저항조차 하지 않고 감내하는 걸 보곤 합니다. 주변에서요. 이들에게 충고나 조언을 하면요.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지금 나한테 가족을 배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통곡의 절벽에 서서 분노하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이니까 와요. 분노와 좌절을 하는 순간이 언제 오냐면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그렇지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도 원하는 아주 사소한 것을 취하려고 했을 때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형제들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허락하지 않거나 그들의 추악한 그 탐욕의 밑바닥을 현실에서 직면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이용당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신의 희생과 헌신이 밑빠진 독에 부어지는 물이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가족이니까 믿고 배려하다가 그야말로 골로 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박수홍 씨의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 코미디언이 되었지만요. 원가족으로 인한 실제 생활은 너무도 아프기만 했습니다. 친엄마가 계모와 같은 역할을 했죠. 스케이프고트이면서 팥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송 씨는 이 에코이스트 성향이 아주 강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들의 반대로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을 위한 반대라고 스스로 믿었으니까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나를 위한 반대니까 내가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현금 지급기로 허덕거리면서 사는 지인에게요. 너도 한 번쯤 너의 삶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고 주변에서 자신의 이익 좀 챙기라고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에 조언하고 충고를 하면요. 이들의 대부분은 사실 마음속에선 어떤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메이지만요. 겉으로는 절대 내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요. 왜냐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삶이 완전 없어지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너무 큰 상실감이거든요. 이렇게 집안을 위해 헌신하지만 이런 자식은 당연히 골든차일드가 아니죠. 강요된 희생을 하고 있는 자식이 어떻게 골든차일드겠습니까? 당연히 팥쥐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생계를 책임지면서도 항상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죠. 자신의 희생과 수고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 교묘한 정치질로 인해서요. 이들의 수고는 폄하당하기 일쑤거든요. 벌어오는 게 쥐꼬리라든지 그다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세뇌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역할을 놓아버리면, 그 손을 놓아버리면 그 가족의 살림이 걱정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너무 당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들이 힘들고 지쳐서 어떤 고통을 호소하면요, 꼴랑 몇 푼 벌어온다고, 뭐 대단한 거 해줬다고 희생이라도 하고 산 것처럼 그렇게 피해자 흉내를 내냐고,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이렇게 되돌아오거든요. 박송씨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 30년을? 그거는 본인이 그건 본인도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박송씨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뉴스에서. 저의 마음도 그랬고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 가족에게 착취당하며 오랜 시간을 끌려다닌 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 한마디였던 것 같아서, 내가 내 형을 의심한다고? 내 형수를 의심한다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아끼고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냥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박송씨나 장윤정씨 사건처럼 큰 돈이 걸린 일이라서 사건화되고 뭐 대중의 시선을 끌지만요, 나르시시스트의 가족으로 산다는 건, 그리고 그 가족 안에 플라잉 몽키가 조력자로 함께하는 경우는요, 이런 일은 거의 대부분 일어나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가 나르시시스트 가족의 그 희생양인 것을 보고 그게 분명해 보여서 어떤 조언이나 충고를 하려고 해도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라온 환경이고 우주고 전부거든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고 북한에 관광을 가서 길거리 지나가는 북한 사람을 붙들고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탈북하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남한을 전혀 모르는 북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남한에 대해서 들었다 한들 그 사람이 그 얘기만 듣고 탈북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북한에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이 아는 건 북한이 다거든요. 보여지는 모습과 마음의 문제는 타인이 판단하고 충고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부모, 형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느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힘이 드는 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가족 안에서 내가 편안하지 않다면, 원가족을 떠나서 나의 가정을 만들 때는요,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키고 싶다면요, 원가족과 내 가정의 거리를 두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물주 역할을 하는 가족의 결혼까지도 대부분 지지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충분히 각성하고 원가족과 경계를 확실히 하거나 결혼 후에라도 상대의 배우자가 능력이 좋지 않으면요, 나르시시스트 가족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림자처럼 스며들어서 이 부부를 이간질하고 은밀한 정치질로 결국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나는 내가 능력이 좋고 이타적인 에고이스트라 조종받아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가족을 돌보고 있는지, 나도 나의 삶을 살고 싶지만 가족들 챙기느라 나의 삶은 꾸역꾸역 세월만 축내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가족 간의 관계가 순수한 기쁨을 주는지입니다. 물론 가족이 항상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항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기쁨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자리하고 있는가입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순간순간 그런 느낌을 주는 순간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희생이 서로에게 긍정적 결과와 성장을 가져다 주었는가입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살면서
내가 조금 양보하고 희생했을 때 그 양보와 희생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의 양보와 희생이 상대에게 좋은 결과로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는가. 그리고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을 위해 상대 가족도 자신의 것을 양보하고 배려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관계가 없듯이요. 절대적 헌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쇠뇌된 착취는요. 쇠뇌된 착취를 헌신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도 완벽한 타인입니다. 따로도 행복하고 함께도 행복할 때 가족입니다. 함께 행복할 수 없으면요. 구가족, 원가족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관계와 작별하는 건 잘못된 것도 이기적인 것도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끌려다님이 오히려 원가족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내어줌으로 해서 뺏으려는 마음의 욕망을 자꾸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가장 소중한 나의 진짜 가족, 바로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이 고통받게 되는 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늘 부탁드리죠. 감사합니다.